심정지 응급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람을 하트세이버라고 하는데요.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해 우리는 이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사회 비기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김민욱의 기자 콜롬보. 오늘은 생명을 살린 의인인 하트세이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0대 대만 국적 관광객이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하더니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주변 관광객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이때 한 직원이 다가가 환자 상태를 살피더니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장 충격 이렇게 한 거는 한 50번 정도 했죠. 했을 때 이제 숨이 이제 턱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다른 직원들은 119에 신고하고 전신 마사지를 해주며 환자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자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119 상황실과 영상통화를 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심정지였더라면은 다시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세 그대로 해서 호흡하는 양상 잘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바람 나오는지. 결국 신고 7분 만에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회복해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방문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관리직들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전부 이제 이수를 해서 수료증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구급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길을 달립니다.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 신고자에게 환자 위치를 확인합니다. 신고하셨어요, 지금?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자 며느리가 심정지로 쓰러진 80대 시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환자 가슴에 제세동기 패치를 부착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자, 됐습니까? 통증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시민과 구급대원의 빠른 대처 덕분에 할머니는 병원에서 회복해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환자를 구조한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최초 목격자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 4분이라는 그 소생률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유지해 주시고 더 나은 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광명달 전 동래경찰서장님, 황민호 변호사님,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님,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습니다만 부산진소방서 부전 119 안전센터 김영실 소방장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12명의 심정지 환자를 구해내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 심장이 멈춘 환자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현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도착 전까지는 저도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예,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갔을 때 흥분한 보호자를 진정도 시켜야 되고 그렇네요.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순간부터는 뭐 긴장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는 막 본격적으로 환자 살리는 데만 매달리셔야 되니까 이게 하트세이버라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폐소생술로 다시 이제 호흡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 환자분은? 네, 안타깝게도 네. 심정지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뇌손상으로 후유 장애를 앓고 네.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후에 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최초 목격자의 그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게 그런 후유 장애를 없이 좋은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뭐 현장에 출동을 하시니까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습니다만은 특히 어떻게 기억에 좀 남는 일이 있으셨어요? 네, 기억에 남는 심폐소생술 현장은 12년도에 그 서면 교차로 인근 인도에서 네. 발생했던 심정지 환자였습니다.
그 현장 도착까지는 차량 정체로 인해 신속하게 도착을 하기 힘들었는데요. 차가 많이 밀릴 때였군요. 네, 많이 차량 정체가 심했습니다. 어. 그 다행히도 그 주변을 지나가시던 순찰차 그 경찰관 분이 현장을 네. 발견하시고요. 아.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아. 그분도 후유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아예 그냥 멀쩡해진 몸으로 다시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예, 그건 진짜 그 주변에 있던 경찰관 분과 손발이 척척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반면에 늘 이런 영웅들이 그리고 늘 이런 행운이 뭐 있기는 힘들 테고 아쉬울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오랜 기간 구급을 하면서 네. 그 안타까운 경우가 많지만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 현장은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됐었고 그때도 차량 정체가 심해서 현장 도착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태였습니다. 네. 도착해서 현장을 봤을 때는 그 주위 분들이 뭔가 응급처치를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비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우산만 쓰고 있고 옆에서 아유. 지켜보는 상황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도 그 제일 안타까운 경우로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예, 안 좋은 사례로 제가 기억을 아하, 했습니다. 네. 예. 방금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우리 주변에 하트세이버 영웅들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최근 5년 동안 이제 부산 경남에서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은 사람이 모두 2,220명입니다. 아. 이제 이 가운데 145명이 이제 평범한 시민들인 건데요. 네. 결국 이제 한 2,000여 명 가까이는 이제 소방대원분이 이제 압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145명 이제 한 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는 지금 통계도 나오고 있지만 보통 이제 2명에서 한 30명 정도 네. 일반 시민들이 하트세이버 인정을 받거든요. 그만큼 이제 귀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몇 년 동안에 부산 경남에서만 2,200명이면 이건 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구급대원이 아니더라도 시민이 심정지 환자를 구하는 뉴스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심심치 않게 요즘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네. 2년 전 2017년도에 부산에서 운전을 하던 70대 남성이 네.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는데요. 네.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제 그 남성분을 구해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작년 네. 7월 달에 경남 통영에서 고등학생이 하굣길에 네. 길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를 구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소개를 드렸었던 사건인데 네. 경남 의령에서 올해 초였죠. 경남 의령의 한 목욕탕에서 쓰러져 네. 있는 할아버지를 그 퇴근 후에 마침 그곳에 들렸던 경찰관이 네. 그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황당한 사연도 있습니다. 네. 2017년 9월 새벽에 연산동 한 상가 평상에서 60대 남성이 네. 쓰러져 있었는데요. 아. 이때 부측배기 절도범이 현장을 지나가다가 아이고. 쓰러진 남성의 소지품을 뒤져서 네. 금품을 절취해서 도망을 가려다 보니 네.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의식이 없는 걸 발견하고 119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가 올 때까지 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119가 도착하자 네. 이 남성은 슬그머니 사라졌는데요. 네. 안타깝게 그 환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추적을 해서 네. 이 부측배기 절도범을 잡고 보니까 당시에 피해액은 고작 11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도 뭐 아주 양심 없는 절도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19에 신고까지 해주고 119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 재판 과정에서도 약간의 정상 참작은 있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심폐소생이나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네. 그죠? 강도 사건이나 강도 살인 이런 네. 쪽에 혐의를 받고 네.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저 절도범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만약에 저분이 살아났으면 도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영웅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창원역 대합실에 있던 60대 여성이 이제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인데요. 이 주변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사이에 마침 교통안전 설문조사에 나왔던 경찰관 한 명이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우선 환자 기도를 확보하고 옆에 있는 시민에게 119 신고를 하게 하는데요. 이후 호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자 몸에 있던 가방을 풀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무사했는데요. 구조에 나선 주인공은 5년차 순경인데 평소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게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흉부 압박은 실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추 상태여야만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그 몸에 있는 옷이라든지 가방 이거를 혈액순환 방해되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전신에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혈액순환을 하게끔 한 뒤에 이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게 쓰러지면 막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바로 그렇게 흉부 압박을 하면 안 되는 모양이죠. 만약에 호흡이 불규칙적이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심정지 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다시피 현장에 계셨던 경찰관 분이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셨고 그 의식이 없는 환자는 기도 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배운 대로 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뭐 잘못해서 이게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환자가 잘못되면 그럼 내가 또 법적 책임을 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이유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한 사람을 우리 법은 적극 보호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 법이 있군요.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를 보면 네.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과정에 네. 재산적 손해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하.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고 네. 또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네. 완전한 면책이 아니라 감면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요건을 조금 좁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반가운 수치가 있는데요. 네.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하게 이 심정지 환자 구조 건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수치에 의하면 2006년부터 12년 동안 이 부산에서 구조를 한 건수가 184건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응급처치를 한 건수가 908건에 달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이 골목길이 많고 그리고 이 산복도로 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산 특유의 그 오토바이 구급대라든가 그리고 전국 최초로 설치한 이동형 응급 구급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 그걸 지킴으로 해서 구조 건수가 늘어났던 그런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산복도로 오토바이 이 구급대 이거 정말 멋진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기술을 배웠겠지만 아직도 좀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분들이 좀 배우고 싶어 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119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부산에 있네요. 네, 부산에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가서 직접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를 하시면 담당자와 통화 후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언제 자기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누구나 이 심폐소생술은 꼭 배워놔야 될 아주 중요한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 4분,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콜럼보였습니다.